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공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앤토크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수도권 과밀화는 교육과 특히 일자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5만 명 반도체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집중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선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 5,700명 정도를 지금 정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예, 물론 거기에는 실업계 고교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고 대학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년제 학부 과정을 보면 약 한 2,000명 정도 더 네. 정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 정원에 대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나온 결과가 수도권에 있는 주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을 포함한 서울대학을 물론 포함한 14개 대학에서 1,266명을 정원하겠다고 의향을 밝혔고요.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13개 대학에서 611명 정도를 정원하겠다. 네. 이 규모만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이 2배 정도 더 많죠. 그러니까 총 정원 중에서 한 2,000명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들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지방에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폐과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균형 발전 차원이라면 이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정원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필두로 해서 이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대학으로 지원과 정원을 확대해 주는 정책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대학을 살리는 또 2차적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또 경제자유구역에 제약은 있습니다만 공작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으로 내려오는 공작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정부의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연보존 권역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만 갖출 경우에는 공장 규모를 1,000평방미터 이내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2,000평방미터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이 시행령 산업부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통해서 2,000평방미터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유턴기업, 소위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장 신정서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문턱을 점점 낮추겠다는 그런 포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입지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실 기업을 유치해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 그나마 있던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지방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거 사과기에서 현 정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국가 균형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역대 인수위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런 걸 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달 26일이죠. 국무회의에 통과된 6대 국정 목표 그리고 120대 국정 과제 보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방 군권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을 단행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런 과제들의 발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균형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었던가 네. 또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수사였다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야 하는 건가요? 역대 정부 중에서 보면 주로 그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따라 조금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강도는 조금 낮았었는데 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 됐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공공기관을 이전할 만한 그런 그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정 교수님은 보십니까? 사실 그 지방 대학의 그 문제점과 그 심각성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이 그 수도권에 대한 그 대학의 정원 규제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신입생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지방에서의 그 대학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지역의 활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역의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균형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방에 대한 정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 정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지역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대기업, 다주택자, 토건 자본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금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지금 당장 그 지역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설에 대해서는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도 이건 균형 발전에 역행되는 처사다라는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부의 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라든가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은 사실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네. 강원도 내 그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시급한 지금 당면 현안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타 지역이라 또 정치권과의 연대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화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